이제 엄마 땅 아들 건물입니다. 요거 이제 보다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뭐가 급합니까? 세월이 좀 먹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2022년 7월 6일입니다) 수요일이지요. 경매 라방 제 101강입니다. 344쪽에만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법정지상권 관련 케이스 분석해가지고 제가 아마 지난 100강에서 100강 후반부에서 엄마 땅 아들 건물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일단 법정지상권 관련된 것은 큰 무리 없이 입찰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강 후반부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1강에서 이제 엄마 땅 아들 건물입니다. 요거 이제 보다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뭐가 급합니까? 세월이 좀 먹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관련 케이스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니까 4번으로 잡아놨어요. 엄마 땅. 여기 경매 사건 번호가 나와 있죠. 요 사건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들 건물에가 중앙 2010 타경에서 낙찰되었다고 경매 취하되고 2012 타경에서 또 이제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지고는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라는 분이 어머님이에요. 이 어머님이 보니까 최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층으로 치면요, 요것만 뭐 2, 3층 정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건물의 이제 형상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어머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건전한권 설정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A 이 사람은 뭐 건물을 멸실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새로운 건물 신축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건물을 죄송합니다. 저당권자가 아니고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자기 혼자 스스로 멸실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소유권의 권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중에서 멸실시킨다, 부셔버리고 내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이거죠. 그럼 내가 소유자는 소유권의 터잡은 사용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경우 보면 이제 이 토지상에 있잖아요. 이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토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상에 만약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거죠. 그럼 지상권은 왜 설정합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요, 이 부동산 나대지의 소유자가 갑이라 그러면요, 이 갑의 소유권의 터잡은 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A가 요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칠판으로 잠깐 이동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잠깐 이동할게요. 칠판이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봐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시죠. 봐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 치죠,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뭔가 그냥 그렇대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이렇다고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알면은 이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대. 그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조금 비틀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나오면요, 그에 대해서 도대체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맨날 그 가봤자 잼병이 그런 많은 것이죠. 진도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나대지예요. 지상에 건물이 없어요. 소유자는 편의상 A로 하고요. 저당권자는 갑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저당권자 갑 이 사람은 말이죠, 저당권도 설정하면서 또 자기가 지상권까지도 갑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갑이 왜 지상권을 설정했을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괜히 말이죠. 설정 비용 들여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상권은 뭡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에 권능하니까 소유 목적물을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당권자는요, 이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자기네들의 담보를 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소위 이제 보좌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권은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진짜 내가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뭐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뭐 담보 지상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저당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좌하기 위해 가지고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상권 설정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지상권을 설정 안 하게 되면요,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다 그러면 소유자가 가지고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A인데 이 사람 말이죠,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B한테 뭐 소유권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다. 그럼 밑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찬가지 소유자가 A고 저당권자 갑인데 이 사람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상권 자체를 설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 소유자 A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땅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한다 이거. 지가 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권을 설정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다시 이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AA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는 뭐다? 땅하고 건물을 같이 싸잡아서 담보 잡았거든요. 근데 어이구 건물이 멸실돼 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A가 건물을 멸실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자기 어떤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사용권을 행사했다 이게. 부숴봤다 이게. 부수고 나서 내가 새로 지었다 이게. 내가 사용하니까 내가 내 땅 사용한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였는데 C라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 A라는 분은 엄마예요, 엄마. 모자지간입니다. 근데 C 명의 아들 명의로 건물을 등기를 해주고, 아들 명의로 건물을 등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D라는 사람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쪽짜리인데, 그죠? 반쪽짜리 부동산인데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고 믿고 이제 나름대로 투자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 저당권자가 있고 여기 D 저당권자 있잖아요. 그죠? B 저당권자는 요겁니다. 최초 토지하고 이 멸실된 구건물을 담보로 잡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인데, 건물이 멸실돼 버렸으니까 이 사람 결국 뭡니까? 땅에만,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멸실돼서 없어져 버렸을 거면 저당권의 효력도 같이 사라져 버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토지를 이제 B가 경매 신청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은 또 그 다음에 4월 달에 말이죠. D라는 저당권자가 건물을 떡하니 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건물이 이제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되고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됐는데, 이게 보면 이 건물이 먼저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다시 이제, 화면을 정리해서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나방일시가 2022년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건물이 이제 토지가 먼저 경매되고 건물이 나중에 경매되는데 건물이 먼저 낙찰돼 버렸어. 이게 이제 4억 7,1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 취하시켰다 이거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 취하된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깝단 말이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건 제가 또 조금 이따 칠판으로 옮겨가지고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요즘은 경매 박사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경매 박사 방송할 적에는 이게 완전 단골 메뉴였어요. 엄마 땅 아들 근무해가지고 이 방송 몇 번 그때 그 방송을 몇 번 들었었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 맞아. 이거 왜 경매 치가 안 돼? 근데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연해서 칠판으로 이동해서 또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A가 이제 토지 소유자고 이제 다시 이제 A, C니까 모자지간이죠, 그죠? 이 사람은 아들이고 이 사람은 엄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토지도 경매됐으니까 이제 토지가 낙찰돼 버렸단 말이에요. 토지를 받았다. 누가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C는 여전히 아들 명의로 그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같은 경우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느냐? 이것도 칠판으로 이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C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100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맞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은, 여기가 엄마 땅이에요, 엄마 땅. 그리고, 지상에 아들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모자지간의 특수한 관계의 경우는, 내가 엄마 땅에다 집 지었다, 이거지. 엄마가, 인용했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기네들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다른 제3자가 딸깍 개입됐을 때 그때 법대로 따져야 되게 합니까? 그죠? 법을 따져야 된다고. 법을 따졌을 때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갑은 뭐다 이게? 이 C 명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하고, 그죠? 예.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은 게 2011년 아마 5월 달쯤이고 대금 납부는 2011년 4월 달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이제 2014년 6월 달이니까 약 이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죠? 예. 먼저 땅을 낙찰받고 나서 3년 있다가 건물까지도 갑 명의로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다 그럼 땅만 경매 나와서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땅을 내가 먼저 받고 나서 말이지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우당땅땅땅 해가지고 건물도 금방 토지 낙찰자한테 소유권 넘어오느냐 안 넘어와요. 이래 하다 안 되면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분들도 보면은 건물을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그 전 단계는 뭡니까? 소송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소송 제기하면서 철거 가처분도 하고 말이죠. 별별 것 다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측면과 두 번째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건드리는 물건이지 단지 법률 쪼가리, 저는 법률 쪼가리라는 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알량한 법률 쪼가리 몇 개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물건 건드린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요거 제가 칠판으로 이동을 잠깐 해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찬찬히 말씀드립니다. 요거 다시 이제 우리 자료에서 그림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A가 어머니입니다. A. 근데 이게 편의상 갑으로 할게, 갑. 갑 이 사람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그림을 한 그립니까?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찬찬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당장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건에 내가 도전을 못한다 할지라도 땅만 경매 나왔다, 건물만 경매 나왔다 했을 적에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걸 지금 제가 그 칠판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날짜 순서별로 쭉 해서 나열을 하시다 보면 이게 남의 땅을 그전에 지 땅인데 말이지 이제 남의 땅이니까 남의 땅을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구나, 있구나, 없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저 경매 정보지만 들여다봐가지고는요,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신축했는데 땅은 여전히 A 거고, 신축이니까 지상의 건물은 이 옛날 건물, 구건물입니다. 구건물과는 동일성을 결여하는 새로운 건물이 떡하니 신축이 되었는데, 이건 뭐다? 편의상 B를 아들로 할게요. B 명의로 이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B 명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역시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되고 또 나중에 건물이 또 경매됐단 말이죠. 따로 국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제 일단 선을 쭉 그어가지고요. 먼저 건물이 이제 토지가 먼저 경매 진행되고, 지금 제 말씀 찬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집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먼저 경매 신청되고 건물이 나중에 경매 신청됐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은 건물이 먼저 낙찰됐단 말이지. 건물이 먼저 낙찰됐다가 이것도 뭐 4억 7천 100만 원에 낙찰됐단 말이죠. 아이고, 이 건물을 취하를 시켰다. 이 취하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제3자가 4억 7천 100만 원에 써서 낙찰받았다고 하면, 아이고, 물개 박수 막 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건물을 취하시킬 요령이 아니고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이니까 갑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저당권자는 찾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토지 경매를 취하를 시켜야 돼. 이 거꾸로 해버렸어, 거꾸로.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토지를 경매 취하시켜야 되는데, 건물이 덜컥해서 다른 제3자가 4억 7천 100만 원에, 4억 7천 1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죠? 엄청 큰 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라방 100강이죠. 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과객이 말이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4억 7천 100만 원을 슉 던져준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당신 빨리 가져가 경매 취하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렵니까? 만약에 또 이게 낙찰된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켰다. 경매를 취하시킨다면요, 만약에 편의상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C로 받아요, C. 그러면 이게 저 채무자 측에서 이 건물이 낙찰되었는데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C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나 경매 취하할 테니까 낙찰자에 있을 적인 경매 취하 동의서를 첨부를, 물론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비교적 빨리 경매 취하가 돼요. 그럼 봐가지고 C한테 찾아가가지고 저기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줄래요? 그러면 C가 삥 하다 보면 알았어,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주는데 나 막걸리값 뭐 좀 줘봐봐. 이래서 오히려 또 더 비용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편의상 A가 엄마고요. 여기도 지상의 건물도 A 명의로 되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을 담보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이죠. 그죠? 신축해가지고, 예전에 건물은, 토지는 엄마 거고, 건물은 아들 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땅과 건물이 같이, 땅이 먼저 경매되고 건물이 나중에 경매됐지만, 일단, 건물이 좋습니다. 건물이 이제 건물이 경매되었다 이거죠. 건물이 경매되니까, 여전히 토지는 A 거죠. 그죠? 이걸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자, 이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 즉, 이게, 여기는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는 아들이고 A는 엄마잖아요. 내가 엄마 땅에 내 집 지을 수 있다 이거지. 엄마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A 입장에서 봐가지고 C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성립 요건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된다. 같죠, 그죠? 같았어요.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봐가지고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여기 땅에 저당권 설정, 갑이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건물이 존재하라. 있었죠. 이번 요건도 맞췄어요. 세 번째 보니까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경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이것도 이걸로 보자 이거죠.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그럼 여기 이제, 온전한 건 아니고,
이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모로 보자기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니까 대법원 98다 4360 1호 판결에 의한 뭐 공동저당이 아니고 단독 저당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갑이 최초 이게 담보잡을 경에 땅만 담보잡았습니까? 아니면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잡았습니까?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잡았죠. 그럼 이게 단독 저당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 저당이잖아. 그럼 봐가지고요. 공동 저당이 4번 요건을 결했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랬을 적에는요. 지상 건물을 소유자는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요 네 가지가 요건이 법정지상권에, 요 화면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과물질, 그러네요. 소위, 가수들도 뭐, 삑삑살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 본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물 보시고, 그러니까 질문에 의한 답글 해서 뭐 다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질문에 답글에 보니까 뭐 텍스트로 뭐 한 두세 줄 그거 가지고 답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봐가지고 세월이 흘러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어. 그러면 지상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이게 4억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이 양반들 경매를 취하를 시켰다니까. 깝깝하게 말이지. 이게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안을 보면서 이게 일반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경매를, 낙찰되니까 경매 취하시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반 개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을, 그 비싼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상담을 받았겠지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남의 재산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예? 자기 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남을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경매를 취하를 시키면 안 되느냐니까, 지상 C라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A는 말이죠. C한테, 여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당신은 말이지, 대법원 98대 4360일에 단독 저당해야 된다. 이때 공동 저당했잖아. 따라서, 건물은 말이지, 땅을 사용 못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건물을 철거해라. 그죠? 두 번째 해가지고, 당신은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점유야, 이게? 점유는 점유인데 무슨 점유입니까? 적법 아니면 불법이잖아요. 불법 점유지, 불법.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물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불법 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불법 점유거든요. 그럼 당신이 불법 점유니까 불법 행위를 내가 뭐를 입어버렸어? 손해를 입었다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철거 소송도 제기하고.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뭐 봐가지고, 이 A 입장에서 이제 C가 4억 7,100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봐가지고, 완전히, 경매로 소유권이 달리해진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 또 채무자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 완전히 막 낙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이지, 4억 7,100만 원 확 던져주면, 눈이 번쩍 떠져버린다고. 그때는 뭐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옆에서 너 코치해준 사람이 말 그대로 개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철거 소송하고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동시에 막아가지고, 여봐, 당신 건물 철거 안 할 거야? 이 C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자기는 4억 7,100만 원을
대검 저 법원에 납부했잖아. 납부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말이지 건물 부수하라 말이지. 아니면 또 확 깨가지고 불법 점유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이지. 응? 그러니까 나 건물 못 부수겠다 이거지. 그럼 그 A 입장에서 그래 너 까불고 있어요. 가처분 하는 가처분. 그죠? 무슨 가처분인가? 건물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C 사람이 보니까 이건 아마 지난 라방 백강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C가 자기가 건물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막 그냥 이 점유자들 막 덕지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죠? 이랬을 적에 네 번째 가지고 A는 뭐다? 이 점유자에 돼 가지고요. 강제적으로 명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A는 A 땅도 현재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갑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빨리 내가 이게 잘만 하면 말이지 내가 다시 이분들이 잘만 하면 자기네들이 보십시오 이게 A가 있고 C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만 가지고 A가 말이죠 건물을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A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잘만 하면 A가 A 이렇게 돼버린다. 말 그대로 역전 뭐 되잖아 그죠? 위기가 말 그대로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취하를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갑한테 가가지고 A라는 사람 말이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막 빌어야 돼 어쨌든. 경매 취하시키자.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 취하 같은 경우는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채권 전액을 다 변제를 받아야지만 경매 취하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10억 정도 받을 돈이 있다 채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다 안 받고 경매 취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유예. 자 여기 경매 취하 시켜주고 이러면 있잖아. 내가 1년 안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가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 취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A는 말이지. 어쨌든 건물이 낙찰되면, 절대적으로 이게 경매 취하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컥 해가지고 건물을, 누가 말이지, 지나가는 과객이 말이지, 날 잡아 잡수 해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다시 토지가 경매된 경우 보자 이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A가 있고, A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멸실되고, 건물이 멸실된 겁니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어요. 어떤 A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 이거죠. 이번에 이제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토지가 경매에 넘어왔을 때 C라는 사람이 나에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여전히 지상에 아들 명의의 건물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죠? 아들 명의의 건물이 남아있다더라 이랬을 적에 C와 B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 최초 땅과 건물에 대해서 담보 잡았잖아요. 공동저당이잖아요. 대법원 98다. 대법원 98다. 4360 하나 판결에 의한 단독저당이 있잖아요. 단독저당. 단독저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 충족시켜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빠져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단독저당인데 단독저당이어야 되는데 단독저당이 아니고 공동저당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더라. 건물은 땅을 어쨌든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경매인들은 C와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땅만 경매 나왔다. 지상의 건물이 번듯하게 딱 확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C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요. C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C는 뭐다? B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했습니다. 가처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십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을 딱 하나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또 나가서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판결문 하니까 건물인데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그럼 C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이건 이제 토지가 경매된 건데 이제 건물이 경매된 거는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경매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취하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건물이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했습니다.
신축에서 A가 있고 여기 보니까 아들이 B 명의로 건물 등기됐어요. 근데 이번 보니까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었어요. B 명의 아들 명의로 건물 됐는데 이 아들 명의 건물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경매 신청하니까 A가 있고 이렇듯이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건 같은 게 경매 낙찰되니까 이거 취하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취하시켰는데 취하 안 시킨다면은 과연 이게 현재 보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죠. 그죠? 현재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취하를 안 시켰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는 C에게 똑같잖아요. 법정인 성립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C가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A가 C한테 가처분해요. 가처분. 너 말 안 들을게 까불게요 확 하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딱 때려버려요. 예. 그냥 또 봐가지고 어떻게 건물 철거 소송할까? 하고 또 뭡니까? 불법 점유를 원인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서 A가 토지 소유자들 거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똑같죠? 똑같잖아요. 봐가지고. 가처분하고 가처분하고. 판결문 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땅은 경매 대상이 아니고 건물이 경매 대상인데 이건 누구 거? 나 거 A 거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건물이 낙찰되었을지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 취하를 안 시키고 여기에 따라가죠. 예. 경매를 취하시키시는 게 이렇게 돼버렸다고. 만약에 건물이 이게 낙찰되는데 경매를 취하를 안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예. 이 완전히 극명하게 이제 바뀌잖아요. 180도 확 틀어져 버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까 뭐 좀 제가 주제 넘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컨설팅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는 거 제가 두려워해요. 왜냐면 남의 재산을 불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 거라면 차라리 내가 다 해가지고 손해보더라도 할 수 있는데 괜히 남의 그 수수료 몇 입 받고 말이지 남의 재산 불려준다 했던 만약에 못 불려주게 되면 얼마나 그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요. 남의 재산을 핸들링 해주는 입장인데 개뿌리는 몰라. 그냥 뭐 대충 경매 학원을 차리고 말이지. 예? 공인중개사들도 보면 저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협회에서 적당하게 말이지 강의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지 블로그상에다 뭐 경매 물건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들 유인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입장에서 그게 좀 받아들이기엔 좀 부담스럽고 힘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101강에 뭡니까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101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